자, 우리 2강 이제 행정명령, 자 행정 입법에 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고, 오답률이 오답이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을 쌤이 지금 교재에다가 표시를 아마 해서 나갔을 텐데. 지금 이제 우리 교재 기준으로 이제 7번 같은 경우가 이게 73%, 그러니까 정답률이에요, 정답률. 그 다음에 8번이 50%. 그러니까 사실 뭐 소수점까지 하면 50.4 뭐 이랬는데 50%죠. 그 다음에 10번이 제일 이게 오답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49%. 그러니까 15번 지문이 이제 과학 지문에서 이제 세균, 바이러스 관련 지문에서 그게 이제 보기 응용 문제가 51%가 나왔죠. 근데 이게 원투 이제 정답 오답률이 제일 많은 원투 문제였습니다. 탑 문제였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제 좀 풀이하기 전에 먼저 좀 팁을 드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교과 지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3쯤 됐을 때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니? 라는 게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중학교 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 안에서 충분히 이제 배웠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입법부는 국회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그 제정된 법률을 행정부가 집행한다라는 원칙. 이 원칙은 아마 중학교도 배웠을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수능에서 이제 그 유명했던 그 우리 질전 문제 있었던 그 31번에서 37번 그 문제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태양의 질전 문제 때문에 좀 가려졌었는데, 그 다음 세트 논리 논증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실은 거기서 오답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슈가 그 가려져서 조금 덜 됐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논리 논증 문제였는데, 그때 학생들이 평가원에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논리 논증은 배우지 않는다, 교과 과목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수능 출제 범위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평가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이거 논리 논증 관계는 배운다. 어디서 배우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에서 배운다, 집합과 명제에서 배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의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아니 수학과에 관련된 거를 왜 국어에서 출제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평가원의 답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어디서 내든 우리 맘이다.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니네는 풀면 되지. 약간 이런 논조의 응답이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원의 태도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고등학교 교과 범위 안에 있으면 그거를 주제로 해서 낼 수 있고, 그거를 개별적으로 알고 모르는 거는 학생들의 개별적 사정이지 이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다라는 굉장히 도도한 이런 태도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휘적인 부분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맞는데, 앞에 이 1문단에 해당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주제를 던져주는 파트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앞에 한 세 번째 줄쯤에서 행정주체, 행정목적,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특히 이 뒤에서 법률에 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알고 있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제 단락부터 좀 해설을 좀 해드리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독해가 좀 안 된다, 독서에서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학생들은 자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교재에서 7번하고 8번 같은 거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7번, 8번 예를 들어서 자 7번 같은 경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럼 이거 내용 확인 문제죠.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 기억의 이유, 그러면 기억이 지금 자 위임 명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앞뒤에서 이 내용을 추론해서 맞추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한번 읽어보고 대략 주제가 어떤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자 특히나 이제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9번 같은 경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지.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 틀린 거는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면 나머지 1, 2, 3, 4번은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고 읽어야 돼. 자 그래서 대략 주제가 이런 거구나, 자 묻는 패턴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에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뭘 보셔야 되냐면 개별적이고 이런 지엽적인 내용 보면 안 되고요. 각 문단과 문단의 내용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는 한 개의 메시지만 있어. 자, 그래서 이 문단과 그 다음에 오는 문단이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 앞에서 대략 던졌죠. 이런 화두에 대해서 던졌죠.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자,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어야 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한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정 규제예요. 그러니까 행정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이 텍스트를 볼게. 자, 서술어부터 먼저 보라 그랬지. 주체랑 객체, 그 다음에 서술어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어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어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주어를 볼 필요가 없어. 주체와 객체를 봐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서술어예요. 그럼 봐봐. 법률에 근거해야 돼. 뭐가? 행정 규제는. 근데 그 행정 규제는 뭐냐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규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자, 이게 핵심 문장이 되고 전체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서 적합하다. 어떻게 적합하냐면 이런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자, 볼게요. 먼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죠. 국회는 입법부라고 하죠. 법률을 제정해요. 국회의원들이 자,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걸 개정이라고 하는데 제정과 개정을 하면 자, 이거는 누가 집행하냐면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정부는 이라고 할 때 그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을 하지만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건 공무원하고 경찰인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여기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구조를. 법률을 제정하면 집행은 누가 해? 행정부가 해. 그러면은 자, 잘 생각해봐. 행정부의 공무원하고 국회의원 중에 수가 더 누가 많아? 행정부의 공무원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행정부 비대화 현상이 이런 거잖아. 즉 행정부가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변화에 즉각 대처하거나 아니면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기에 규제를 달리해야 되는 자, 이런 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잘 봐. 이제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보라 그랬는데 자, 행정 규제가 있는데 이 행정 규제를 하는 게 뭐냐면 행정 입법이에요. 자, 행정 입법의 유형에는 자, 위임 명령 1번, 행정 규칙 2번, 조례 3번. 얘들아, 이거 이런 식으로 병렬돼 있고 나열돼 있는 건 무조건 상위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봐라. 여기 이 문단이 1문단을 지금 보완 설명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유기성이 별로 없죠.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위임 명령 받지? 자, 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자, 위임 명령은 동그라미 1번 자, 이렇게 그어줘. 자, 재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눠진대. 그 다음에 이 다음 문단에는 뭐 나와? 행정 규칙 나왔지. 이어줘야 돼. 그 다음 문단에 뭐 나와? 조례 나왔지. 그러니까 잘 봐. 이 문단에 위임 명령, 행정 규칙, 조례라는 개념이 던져져 있고 이게 나열돼 있어. 그러니까 대등한 순서로 나열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병렬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나서 자, 중요한 게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나열돼 있는 지문들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 모든 비문학 제시문은 대립항이 있어요. 무조건 다 대립항이 있어. 그러니까 대응되는 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위임 명령은 여러분들 다 읽었으니까 자, 재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는데 뭐 이게 뭔지는 몰라도 뭐 상관은 없어. 자, 근데 봤더니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입법 예고와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입법 예고는 뭐냐면 이런 법률을 만들게요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 걸 입법 예고라고 하고 공포는 뭐냐면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공포입니다. 자, 공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위임명령은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어. 그래서 자, 근거 법률이 아까 얘기했죠. 자, 모든 행정 입법은
자, 행정입법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자,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해서 자, 이거를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 위임하는 것은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금지된대요. 저촉된다라는 건 금지된다는 얘기죠. 위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어봐. 이게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야. 자, 이게 위임이라는 게 나오죠. 위임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위임과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양도라는 게 나올 거야. 양도. 위임과 양도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양도는 뭐냐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뭘 주는 거냐면 물건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나의 권한을 줘도 돼. 그게 양도야. 근데 물론 양도의 원인이 사고 파는 매매냐.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러니까 팔매 살매죠. 자, 아니면은 그냥 주는 걸 얘들아 뭐라 그래? 그냥 주는 거 증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하든 매매를 원인으로 하든 그냥 어쨌거나 넘겨서 주는 거를 양도라 그래. 근데 위임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내 권한이나 무언가를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맡긴다라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되찾아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권한의 범위를 정해서 맡기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A군에게 우리 반에서 우리 학생들이 먹을 간식 좀 네가 사다 줄래?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A군이 자청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카드를 줬어요. 신용카드를 주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먹을 간식으로 사와 라고 했어. 그럼 뭐 사와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뭐 아이스크림을 사오든 빵을 사오든 네가 알아서 해. 대신에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간식으로 5만 원 안에서 사와야 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위임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편의점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아이스크림을 사왔을 때 나한테 아이스크림은 안 줘도 돼. 근데 대신에 카드는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위임이야. 양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 용돈 예를 들어 5만 원 받았어요. 이 5만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니네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도랑 위임은 이게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잘 봐. 이 포괄적 위임은 안 된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범위와 용도 목적을 정해서 맡기는 위임은 괜찮은데 포괄적 위임, 그러니까 포괄에 반대는 개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위임은 위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카드를 주면서 뭐 사와요? 네 마음대로 사와. 뭘 얼마 넣죠?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 뭐 밥을 사와요? 간식을 사와요?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포괄적 위임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지? 3권 분립에 위배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3권 분립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넘어가 보면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위임 명령은 자, 봤더니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으로 나뉜데 사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볼 때 아니야. 근데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야. 조금 입체적으로 보라는 건데. 자, 근데 봐봐. 방금 봤죠? 위임과 양도 설명했죠? 자, 포괄적 위임은 기본적으로 안 된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1회차 때 얘기했어요. 법률 지문은 어떻게 나온다고? 법률 지문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나온다. 무조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또 얘기했죠? 자, 항상 대립상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위임 명령은 이런 거고요. 자,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 맞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지. 위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포괄 위임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입법 예고. 이렇게 쓸게 그냥 입법 예고랑 자, 공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맞지? 자. 자, 그다음에 행정 규칙 봅시다. 행정 규칙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 뭐라 그러냐면 직제나 사무 처리에 관한 입법이래요. 고시 예규가 여기에 속한데 뭐 여기까지 모를 수 있어. 자, 모르지.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기본서를 줬을 때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지. 이걸 다 아느냐라고 묻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입법 예고 이런 게 뭐 고시 예규 뭔지 모르지만 자, 어쨌거나 행정 규칙은 자,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 자, 법률 위임의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예외. 자, 원칙 있으면 예외 있다 그랬죠? 자, 그러나 자, 여기 뭐
기술과 관련된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커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때도 있기는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받아도 돼. 자, 그리고 자 이거 나오지. 법률에 자 위임 있고 그다음에 입법 예고랑 그다음에 공포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뭐냐면 행정부 내부의 사항들이에요. 내부적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있는데 주민센터가 있는데 주민센터는 뭐 몇 명으로 구성되고 장 몇 명, 부장 몇 명으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뭐 급여는 어떻게 되고 뭐 각자 계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는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자 일반 국민 모두에게 국민들에게 자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위임 명령은 자 대부분 국민 모두에게 자 예외 없이 적용이 다 되죠. 자 맞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조례 볼게요. 조례. 자 조례는 밑에 나와 있어. 자 행정입법이고 지방의회가 제정한대요. 자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기도 수원시 8달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원, 그 다음에 수원시죠. 수원시장, 수원시의회의원, 8달구죠. 8달구청장, 8달구 의회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 제도예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수원시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대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수원 시민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가 공간적으로 다르고, 자 그리고 자 얘는 골 때리기 뭐냐면 자 예외 있다 그랬지. 자 얘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대. 얘는 또 된대. 자 그래서 법학 자 원칙 예외 요 구조로 반복된다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자 얘는 또 어떠냐면 자 입법 예고, 자 그다음에 공포 필요하대요 필요 없대요? 자 얘는 필요하대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립상 비교 대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병렬돼 있으면서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 그러니까 요 패턴을 좀 잡았다면 뭐 아주 쉬웠어요라고 말은 못해요. 솔직히 아주 쉬웠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자 그래도 오답률은 최소한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자 이제 7번하고 8번 자 같은 경우 한번 보시고 8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자 방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고 자 그럼 우리 자 뭐 볼게요. 8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1번하고 2번 중에 많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법률에 위임을 받을 때는 그 원래 법률에 있었던 내용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용과 틀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간식 사오라고 줬는데 얘가 그쵸 식사를 사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2번은 포괄 위임에 대한 얘기지. 포괄 위임은 뭐야? 포괄 위임은 정반대인 거지. 야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포괄 위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어구의 의미나 내용의 정의를 왜곡, 축소, 확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포괄 위임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정답률이 비슷했어요. 이게 학생들의 선지 선택률이.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내용이 나올 그 제시문의 그 부근에서 포괄 위임에 대한 내용이 좀 강하게 조금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좀 착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려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5번 구체적 상황의 특성에 반영되는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행정규칙이나 조례에 해당한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임 명령은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다. 이거는 법률이 맡긴 거지. 법률이 위임 명령에 맡긴 거죠. 그렇죠? 주객이 전도됐지.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좀 어려운 거 한번 보죠. 자 10번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갑은 자 인근 공원에 현수막을 쳤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가는 뭐냐면 법률이죠.
자, 그죠? 자, 나는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에요. 자, 시행령. 자, 시행령인이고 그리고 얘가 대통령령이래. 자, 그럼 행정 입법 중에서도 얘는 뭐냐면 위임 명령이야. 자, 맞지?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다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거니까 얘는 조례입니다. 자, 좀 약간 엉켰네요. 자, 그래서 자, 적절한 것은 자, 정답률이 49%. 자, 정답률 제일 낮았던 문제.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오답률 높았던 걸 한번 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 가는 법률이고 나는 위임 명령이잖아. 그럼 얘네 둘 다 뭐 해야 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 거쳐야 되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나는 다와 달리 그쵸? 조례도 입법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틀렸고 5번으로도 많이 골랐는데 자, 이거는 순서를 바꿔야 돼. 나를 준수하는 국민 중에서는 다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맞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위임 명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적용을 받는 건데 자,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 예를 들어 뭐 수원시로 합시다. 자, 수원 시민이 있어. 그러면 수원시 조례 따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다면 이거보다 상위에 있는 위임 명령은 수원 시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분당 시민이다라고 한다면 분당에 있는 그죠 성남 시민은 수원시 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지만 위임 명령에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를 준수하는 즉 조례를 준수하는 국민 중에서 위임 명령인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은 없습니다. 자,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요 세균 요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